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주요 증권사들이 시장에 저점을 친 것 같다. 특히 엔캐리 자금 대부분 다 청산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또 실제로 어떤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지수가 2% 넘게 올랐고요. 야간 선물은 약 1.3%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완전히 컴백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증시 계기로 외국인들의 확실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다 올랐고요. 그리고 최근 4일 동안 올라간 폭은 올해 들어서 최대, 4일 동안 누적된 상승폭은 올해 들어서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종목들별로 보면 대형주, 흔히 얘기하는 메가세븐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엔비디아가 6.5% 올라갔고 테슬라가 5% 넘게 올랐고 그동안에 엔캐리 자금 이탈, 여기에 따라 어떤 부담을 가졌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시장을 끌어올렸던 거는 역시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데이터가 맨 나왔다 이런 걸 일일이 볼 필요는 없고요. 뭐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어쨌든 꺾여서 물가가 진정되고 있구나 이것만 보면 되는 건데 특히 이날 생산자 물가 지수 지표 대비 시장이 유난하게 반응을 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이거 뭐냐면 여기서 하나는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 있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는 서비스, 위로 올라간 거는 상품 가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냐면 상품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런 측면보다는 아 수요가 괜찮구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서비스 가격은 뭔데? 근데 서비스 가격은 내려가면 그럼 경기 침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최근에 물가의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서비스 품목이었거든요. 이게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계속 플러스 영역에 있었잖아요. 이게 내려갔죠. 시장에서 이걸 경기 침체 신호로 본 게 아니라 아니, 상품 가격 플러스 났으니까 침체는 아니고 그동안에 인플레이션을 가장 끈적끈적하게 발목 잡았던 요인이 저 서비스 품목이었는데 이게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걱정은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부 품목에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표 나오면서 10년물 국채 금리 빠지고 달러 인덱스도 동시에 빠지고 이거는 긍정적이죠. 왜냐면 금리가 하락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잡혀서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경기 침체가 걱정이 돼서 안전자산 선호하러 가러, 안전자산 매수하러 그런 것들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동시에 빠졌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안도한 거구나.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둬서 지표가 빠진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뭐 주요 코멘트들 정리해 보면 골드만에서는 엔켈이 상당 부분 청사가 돼서 추가적인 충격 없고 그 근거로 엔화에 대한 숏 포지션이 15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까지 줄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볼 때 투기 세력들의 어떤 그 하방 공격, 엔캐리 관련된 어떤 내용들도 상당 부분 정리가 된 걸로 보여진다. 뭐 이런 주장을 했고요. RBC에서는 과거 급락을 이용해서 만약에 매수를 했을 때 3개월 후에 15%, 6개월 후에는 24%, 12개월 후에는 30% 올라갔다는 데이터가 있어서 이럴 땐 저점 매수하는 게 맞아.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여는 이제 관련 인사는 애틀란타 연은 총재죠. 이 사람은 몇 달 이내 금리 인하할 거고 지표를 당연히 뭐 중요하게 볼 거다. 그런데 경기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걱정이 이제 침체 이슈였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생산자 물가 관련해서는 대부분 분석가들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게 침체가 아니라 금리 인하하는 신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시는 유동성 개선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최근에 이제 펀드 자금 동향을 보면 이 기술주 펀드에 자금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장 하락을 이용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이건 뭐냐면 그 S&P 500의 탑 50,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50 종목을 추종하는 ETF인데
갑자기 자금이 이 그래프 보시면 치솟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최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급락을 이용해서 강하게 자금을 붙이는 그런 이제 흐름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하락을 이용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 이용해 봐야겠는데,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온갖 부담스러운 뉴스는 쏟아내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금을 끌어들여서 그걸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지면 매수해야지 이런 자금이 계속 작동되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덜한 게 8월에도 그 매니저들 설문을 해보면 연착륙할 것이다라고 보는 전망이 더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봐야 뭐 11%에서 13%된 거니까 지금은 여전히 연착륙,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없고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어닝콜에서 그 경기 침체를 언급하는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따져놓고 따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의 뭐 변화가 없어요. 약간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건 뭐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기됐던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는 상당히 과장되었던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침체 우려 완화, 낙폭과대를 이용한 저점 매수 가동, 이런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반도체 이제 업종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6% 올라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AI 관련된 수혜주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면서 3%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200일선을 깨고 그게 저점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양,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가 오늘 되게 특징주였어요. 뭐 경영진, 일부 경영진의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호재 삼아서 24%나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오늘 트럼프 플러스 머스크 조합의 방송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 라이브 때문에 이제 5% 올라갔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양쪽이 다 돼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일종의 어떤 보험적인 성격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대선 앞두고서 굉장히 투자들이 민감해져 있는 상태고 정치적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테슬라 뭐 그렇다고 전기차에 대한 선택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건 테슬라에도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가 오늘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정치적인 변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뭐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수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데, 일단 첫 번째,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이틀 연속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돌려줘야, 선물 매수 붙어줘야 대형주에 대한 하락 압력이 풀어지면서 추세적으로 더 밀고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 유입되지 않는 선물이 오늘 장에서는 이틀 연속 들어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고는 하지만 3일 동안 2천억, 별로 매수 강도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그 3일 동안에 매매한 종목을 보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여기 이제 우선주까지 포함을 시켜 놓으면 6천억 원이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뭐 그 다음 순매수 3위가 클래프톤, 제법 강하게 유입되긴 했는데 어쨌든 반도체에 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뭐 네이버, 셀트리온, 뭐 한미 반도체는 또 매도 쪽에 가 있고, 이런 어떤 흐름에서 매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지는지가 가장 이상적인 건 2,600억. 제가 2,600이라고 하는 건 이유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매수가 세다라고 할 때는 지수 곱하기 억. 그러니까 2,600포인트면 2,600억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매수에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금융 이 5개 업종 중에서 4개 업종을 순매수하는 4개 업종 이상, 그런 흐름이 나올 때 강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변화가 돼주고 선물도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매수한다, 그런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어저께 고점과 저점, 그다음에 절반 그 위치에서 공방,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렇게 공방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넉넉하게 올려버리면 코스닥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바뀌는 거네,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이게 이제 신용잔고가 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용잔고가 더 줄어들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신용을 또 털어내기 위해서는 이하를 저점 이하로 때려내려야
신용이 털리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미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신용이 여기서부터는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신용 처리하겠다고 무리하게 저 밑으로 내려보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이 정도면 신용 포함해서 이게 꼭 신용만 물량이 나온 게 아니라 일반적인 물량이 같이 쏟아져가지고 이번에 저점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걸 털어내려 또 내려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봐서 이미 저점은 친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지수에 대한 어떤 리스크보다는 이제 어떤 종목별 증시의 자금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종에 종목에 수급이 집중되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시장 정리해보면 CPI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장은 휴장이거든요. 이런 걸 앞두고서 오후장에 어떤 변화가 생긴지, 이게 이제 시장의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오후장에서 이제 꾸준하게 버틸 수 있는지, 이 흐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일단 팔았던 종목 다시 채우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엔캐리 자금 빠져나가면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대만의 TSMC,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팔았다가 이걸 다시 채우는 걸로 보여지는데, 채우는 거 말고 적극적인 매수로 좀 확장이 되는 업종 다양성, 이게 필요하고, 근데 장중에 계속 엔화 관련된, 중동 관련된 이슈가 시장의 발목을 때때로 잡았거든요. 사실 오늘 미증시 올라가는 데는 중동 역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폭스에서 24시간 이내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공격이 24시간 지났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니었는데 괜히 쫄아서 이제 밀었었네. 그래서 전일 눌렸던 거를 복원시킨 그런 측면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는 가장 낙관론자라고 하는 톱니조차도 중동 리스크는 경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뉴스가 계속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악재가 어쨌든 정점을 지난 걸로 보여져서, 보통 뉴스상 악재가 정점 지나면 증시가 여간에서는 그 이하로 안 내려가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건데, 이게 그래프가 여러 개인데 제가 파란색만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만. 이게 뭐냐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샤메 법칙. 그러니까 샤메 법칙이라는 거는 실업률 최저점 대비 최근 3개월 실업률이 0.5%포인트 올라갔을 때 그게 경기 침체 신호다,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물론 이번에 실업률은 좀 왜곡이 된 측면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으니까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샤메 법칙이 적용이 됐을 때 주식시장의 경로를 보면 딱 샤메 법칙을 넘겨버렸네, 실업률이 높아져가지고 경기 침체 신호가 떠버렸네, 이렇게 됐을 때 초반에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평균적으로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을 봤을 때 이미 악재에 대한 반영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그 악재를 이용한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되는 상황으로 넘어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악재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민감도도 만만치 않게 높은 시기라서 변동성은 되게 요란할 것 같은데, 이제 좀 종목들별로 이제 상승 시도하는 어떤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